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과 돈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여러분들로부터 돈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돈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 친구들, TV, 인터넷이나 유튜브 또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 방식으로 아이들은 세상 밖에서 돈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데 아주 작게 또는 아주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이미 배우고 있을 거예요. 잠시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돈에 있어 모범이 되어주고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과소비 또는 충동 구매를 하고 계신가요? 돈에 대해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는 돈을 어떻게 소비하시나요? 가족들과 어떻게 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가족들의 의견을 들을 때 주로 동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반대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여러분이 아이들과 돈에 대해 얘기할 때 동의 또는 반대를 할 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혹시 이 모든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언제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까에 대한 것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을 이해할 정도만 돼도 돈에 대해 배우기 충분한 나이입니다. 아이들이 과자나 사탕을 사달라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가 좀 더 큰 후에 교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춘기가 오는 10대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차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습관들이 미디어나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어쩌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10대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아이들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집안 경제에 대해서 오픈을 하였을 때 가족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게 된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 미팅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세요. 이 가족 회의는 가족 모두가 참여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TV, 휴대폰 등은 모두 끄고 거실이나 주방 같은 편안한 곳에 모두 모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정해진 시간, 정규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번씩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 3살 아이라고 하더라도 한마디 정도는 말을 해야 합니다. 대신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가족 회의를 할 때 가장 어린 아이부터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자기의 의견을 말한 다음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다른 곳으로 가도 좋다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짧게 그리고 포인트만 이야기를 하도록 해서 회의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첫 가족 회의 때 앞으로의 회의 때의 규칙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폰을 만지지 않기, 노트에 회의 내용에 대해 적기, 다음 회의는 언제 할지 등등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번째, 가족 회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이 좋다면
최고 이렇게.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가족회의 중간중간에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무리에는 가족들이 참여해 준 것, 각자의 의견이 너무 좋았다는 것, 이렇게 한 번씩 칭찬해 주고 서로 도닥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가족회의를 할 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과 편안하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야기하시길 제안합니다. 저는 첫 회의 주제가 용돈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너희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먼저 묻고 어디까지 그 용돈으로 해결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과 이유를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과 타협을 한 다음에 최종 용돈 금액을 정했답니다. 가정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정확한 급여 금액, 부채 금액까지 자세히 알릴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적은 돈을 예로 설명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생활비, 한 달 생활비,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출해 나가는 세금이나 월세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생활비는 얼마인데 여기서 세금이나 식료품비를 제외하고 이 정도의 금액이 있다. 그 금액 안에서 학원비 등을 처리해야 되니까 너가 학원을 어떤 것을 다닐 것인지 정하렴 이라든지, 여행 비용으로 한 달에 얼마씩 모을 수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이 정도 기간 동안 돈을 모아야 한다 라던가, 아니면 조금만 더 모으면 어디를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일수록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모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가족 회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의 매너를 지키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너무 얕잡아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실수에 관대해 주세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욕설, 비속어, 부정적인 말들은 피해 주세요. 많은 전문가들은 정확한 금융 단어를 아이가 어리더라도 이용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단어에 익숙해지길 바라신다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금방 배우기 때문에 금융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돈에 대해 가르치고 계신가요? 경제 관련 책을 읽고 계시거나 아이들에게 경제 관련 동화를 읽게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벌써 교육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은 용돈을 지금 받고 본인 스스로 관리하고 있나요?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있나요? 아이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예금이나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나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여러분들은 곧 빨리 뭐라도 시작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다행인 부분은 여러분들은 저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이들 경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배울 것인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기억하시고요. 아이들은 모두 여러분들한테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